돈도 못 벌어왔고 네. 그렇다고 가사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분유도 한 번도 안 먹였다고 하고 네. 저한테는 콘텐츠 자체가 챌린지거든요. 저는 유복한 집의 외동딸이고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던 남편이 무척 멋있게 보였습니다. 저는 평강공주처럼 남편을 키워보겠다고 다짐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물론 신혼집과 살림, 신혼여행 비용도 남편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악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학에 임용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게 폭언과 폭력도 행사합니다. 식탁 위에 두꺼운 유리는 두어 번 깨졌죠.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제 발목을 잡네요. 남편은 재산 분할로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제게 준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없어요. 집안 살림은 물론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으니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재산 분할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가? 이것이 이제 재산 분할이거든요. 그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된 재산을 그 사람의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둘이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유 기자님하고 결혼해서 돈을 벌었는데 전 놀아도 되잖아요. 아니 제가 그냥 제 걸로도 하나 사고 유 기자님 걸로 하나 사서 네. 나중에 20년 동안 결혼했다가 하나씩 나누자 이러면 굉장히 좀 간편할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딜레마인 것이 민법은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그 사람 거다라고 하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혼인 중에 형성한 것은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된다. 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 예전에는 남자가 돈 다 벌고 여자들은 여자는 살림만 하는 그런 여성들이 당사자로 왔을 때 법원은 그 여성들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저 사람들도 직장을 다녔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아무런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거잖아요. 네. 그런 조사 있잖아요. 가정주부의 노동을 평가하는 거. 네, 경제력을 네. 평가하면 그러면 또 상당한 액수의 그 소득을 버는 거는 그럼요. 마찬가지잖아요. 네.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다. 이러니까 조금 적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혼인 기간이 길면 5대5가 되는 거고 한 2년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도 반반 갖자. 이제 그건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반대로 남자가 아무것도 돈도 못 벌어왔고 네. 그렇다고 가사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애 분유도 한 번도 안 먹였다고 하고 네. 한 9대1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라면 9대1 주장해야죠. 그런데 이게 기여도라는 그 컨디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경제적 활동을 같이 해야만 기여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남자의 대리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에 계신다. 이러면은 이 음악학원의 수입이 많은 이유가 애들을 직접 그 뽑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너를 뒤에서 서포트했다. 백그라운드로 지지했기 때문에 네가 이 학원을 잘 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이 가능한 거죠. 합의도 해야 되고 조정도 거쳐야 되잖아요. 가정법원에 사는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거든요. 사실 그런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면 남편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한 사람이 이 손해 보게 돼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는 이게 강제 조정 같은 것도 있어요. 기혼에서. 네. 근데 강제 조정은 말이 강제라는 것이 붙어 있지 본인들이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기로 했다는 것을 임의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임의 조정. 네. 임의 조정. 네, 거기에 대꾸가 되는 그런 개념인 것이지 뭐 판결처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서 기자님이 저 10%도 주기 싫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안에서 남자 여자만 반대되는 사안도 사실 많거든요.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5대5로 나누자. 이러면 남자분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저야 주시겠어요? 막 마음에 우러나서 역시 내 아이를 키웠으니까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드실까요? 전 근데 이 콘텐츠 자체가 그런데 이혼 자체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상하기도 되게 싫어요. 그렇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그래서 이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챌린지거든요. 그럼 오늘 결론은 8개도 아깝다. 보통
보통 이제 재산 분할은 쌍방이 형성된 그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유지 관리했는지 거기에 따른 기여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법원이 가장 많이 그 기여도의 요소로 보는 것이 혼인기간,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이제 여성한테 유리한 요소는 여성이 전부 다 형성했다는 것, 그다음에 아이의 가사도 거의 중심, 자기 본인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요소인데 또 20년간 그 남편의 무형적인 그 기여를 법원이 전혀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뭐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